안녕하세요. 뻔뻔한목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중은행 움직임이 조금 심상치 않게 보입니다. 가상금리 인하 통해서 주담대 금리 어느 정도 하향세로 갈 듯 하다가 이거 다시 역주행하는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예적금 금리만 낮추면 뭐 하냐고. 반대로 주담대 금리를 또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대금리 폭이 점점 늘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가랭이 찢어지겠다, 가랭이 찢어지겠어. 이렇게 쫙쫙 벌리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피해는 고스란히 뭐 고객들이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차주들이 고금리 부담에 대한 어떤 이 증가폭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은행이 0.15포인트 정도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이 수준의 이 궤적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국민은행 역시도 비대면 전용 주기형 주담대 상품 최저금리 0.26%포인트 올렸고요. 이달 4일 가상금리를 0.17포인트 인상을 또 했었죠. 이게 어찌 보면 7월 1일 날 DSR 3단계가 적용이 되면서 어차피 또 1.5포인트 정도 가상금리가 붙거든.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조금씩 올리면서 다음 달 또 플러스 알파 될 가상금리까지 붙게 되면 은행 수익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예적금 금리 눌러놨는데 주담대 금리 야금야금 올리면서 7월에 이건 혹이 아니잖아, 이거. 대박이지. 은행 입장에서는. 쪽박이 아니라 대박입니다. 뭐 정부 정책상에서 뭐 1.5포인트 정도 가상금리가 붙는 거니까 뭐 굉장한 어떤 호재일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이 주담대 금리의 인상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 금리를 올리는 기저의 이유, 또 은행도 할 말이 있다 이거죠. 은행채 금리가 오른다 이거야. 아니, 은행채 금리가 오르는데 우리도 당연히 주담대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당위성이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한 달 만에 은행채 금리가 0.171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야, 이러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지금 상황에서 집값도 고점에 물려 있어. 금리도 고점이야. 결국 악소리 나는 비명소리, 뭐 그득그득할 수밖에 없는 지금 분양시장이고, 또 지금 구축 아파트값, 이 지금 집값 올라간 이 피로도가 상당한데 금리까지 도와주지 않게 되면 이거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뭐 침체기라 하지만 강남 3구가 지금 불장으로 가느냐 마느냐, 또 뭐 서울 전역의 이 불장의 분위기가 확대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소리들까지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손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그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야. 아니, 부동산 시장이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자금 회전이 좀 필수인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신한은행은 16일부터 최대 0.5포인트 정도 오를 것으로 또 보이고요. SC제일은행 역시도 18일부터 주담대 금리 0.15포인트 정도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이렇게 되면 굉장한 어떤 이 금리 부분에 있어서의 혼선이 빚어지는 건데, 아니,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핸들을 딱 쥐고 기준금리 내리는 차에 시중은행도, 우리나라는 뭐 주담대 빼놓고는 대출 부분에 있어서 뭐 엄청난 증가폭을 키우는 그런 어떤 대출 별로 없잖아. 대부분 주담대지. 모든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그냥 무지막지 그냥 자기 수입의 뭐 몇 배 정도 되는 어마무시한 돈을 겁 없이, 정말 겁대가리 없이 빌리죠. 그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정말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은행들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가고 있는데 이 금리 펌프지죠. 결국에 가서는 고스란히 이게 집값이 내가 기대한 만큼 좀 올라줘야 되는데 그 수준에서 딱 멈췄거나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거 금리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안적인 플랜 B가 없을까? 정말 내가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우회로가 없을까라는 고민이 뭐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언제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또 뭐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서울 도심에서 좀 핵심 입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가격 면에서 고금리 피할 수 있고 고부장가 피할 수 있고 구축 부분에서 높이 올라간 고점의 가격들 좀 우회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증산 4구역
다음 주 3,568세대 주택 공급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나올 예정인데요. 이미 또 한 차례 계획이 나왔었죠. 일단 여기 스탠스가 굉장히 좋아. 왜냐하면 분양, 임대 구분 없었어. 소셜 믹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따로 어떤 동에 딱 이렇게 배치가 돼버리면 표가 나잖아. 솔직히. 아니 근데 임대 사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닌데. 능력자잖아. 그죠? 한 달에 5만 원, 6만 원 내고 사시는 분들 능력자거든. 자기 집 마련하기 전까지 월세를 5, 6만 원밖에 안 낸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근데 거기 사회 통념상 임대 아파트 하면 뭔가 좀 그죠? 애들 키우는 데 있어서 좀 핸디캡 있을 것 같고 이런 어떤 우리나라는 좀 이 체면 때문에 그냥 망하게 생겼어. 실용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용적으로. 주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이런 어떤 심리적 위축감을 없애기 위해서 분양 임대 구분을 없애버려. 소셜 믹스를 이제 구현을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가 본 아파트의 층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증산 4구역이 이걸 또 실시를 한다고 하니까 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고, 3,000세대 이상 또 나오는 매무드급 단지고요. 이렇게 단지 뭐 구성도도 굉장히 잘 지었습니다. 잘 지어질 것 같아요. 아직 안 지었지, 그죠? 가상도로 그려놨는데 뭐 랜드마크적인 어떤 요소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주변 어떤 이 숲새와의 또 어우러지는 부분도 있고요. 증산 4구역이 굉장히 큰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증산역과 가깝고 그리고 주변 학군도 비교적 괜찮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포진이 돼 있고 숲새도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일단 분양주택은 2,422세대. 제가 말씀드렸죠. 2202형 나올 거라고. 딱 나오잖아. 2202형 분양주택 716세대. 어마무시합니다. 거의 뭐 700세대 이상 된다는 거는 굉장히 혜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임대주택도 이것도 뭐 무시 못하는 거예요. 430세대. 그죠? 그래서 전용 면적 31제곱, 46제곱, 59제곱, 84제곱.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평면으로 구성이 되는데 2202형 같은 경우는 여기 뭐 2, 3억 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그런 어떤 문턱이 낮은 진입대를 가지고 있고 이제 분양주택은 좀 높겠지. 마포 쪽하고 좀 가깝고 증산 쪽은 또 신축 이 아파트들이 계속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반 공공분양으로 또 들어가려는 그런 분들은 좀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라고요. 2202형은 그래도 누구든 한번 도전장을 던져봐야 된다. 임대주택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분양가를 당초 84제곱에서 6억 2천 정도 예상했는데 더 올라가겠지. 그죠? 지금 뭐 원가 상승분이나 해서 건설사에서 어마무시하게 지금 뭐 분양가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데 펌프질도 뭐 이만저만해야지. 그죠? 근데 2202형이면 3억대도 가능하다. 충분히. 마포 인접한 아파트인데 뭐 대단지 신축 아파트죠. DMC SK뷰가 지금 20평대가 12억 정도니까 뭐 3억대로 들어가서 7대3 비율로 나누자면 뭐 그래도 12억대에서 더 뭐 상승한다 치고 뭐 상당한 또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비용을 너무 파일을 크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무리해서 좀 폼생폼사 아주 뽀대나게 내가 뭐 내 집으로서의 어떤 완벽한 재산권 행사할 이유가 있나? 70% 정도 가져가도 되는데 3억 되면 뭐 거저 아닙니까? 요즘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패러다임 전환이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30평대 SK뷰가 13억 정도 하는 그런 어떤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증산역 굉장히 가깝고요. 도보로 가면 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겠네. 그리고 일단은 상암동하고 가까운 마포 쪽 이 도심 업무 지역 쪽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입지적 장점이 있는 곳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곳, 여기도 꼭 기억하시라. 여기는 이미 시공사까지 정해졌어. 금호건설 아테라가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연신내역 역세권 도심 복합사업 지역이죠. 여기도 곧 분양이 될 예정입니다. 392가구. 여긴 조금 세대수가 작아. 그죠? 좀 치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랜드마크 형식으로 지어지고요. 44층. 40층이면 뭐 거의 연신내 쪽에서 가장 높은, 가장 돋보이는 랜드마크 주거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일단은 금호건설로 딱 정해졌기 때문에
아무튼 뭐 북한산과 연신내 도심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파노라마 전망의 스카이브리지까지 뭐 만든다고 하니까 일단 저렴한 가격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왜? 여기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익공영 생길 거라고. 바로 나오잖아. 79가구, 80가구 나오잖아. 그죠? 여기도 공공분양이라서 연신내역 쿼드러플 역세 잠재적 어떤 입지 가치를 생각하면 공공분양이라도 굉장히 좀 분양가가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익공용으로 들어간다면 3억대라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공공임대도 있잖아. 67가구. 그러니까 충분히 초기 비용을 최소한 줄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연신내역 같은 경우는 뭐 3호선 들어오죠. 6호선 들어오죠. GTX A 노선, E 노선. 그야말로 4개의 노선이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 쿼드러플 역세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개발을 통해서 그 연신내역 주변이 조금 지저분하거든. 그죠? 조금 이렇게 뭔가 좀 복잡합니다. 근데 깨끗하게 랜드마크 형식으로 딱 구비가 돼버리면 도심 자체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뭐 입지만 딱 보더라도 뭐 뛰어가면 1분이야. 연신내역이. 그 정도로 가까워요. 서울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우측에 딱 붙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연신내역이 황골 탈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GTX까지 지나가니까 서울 도심에서 GTX 지나가는 아파트 그것도 뛰어가서 1분 정도면 어마무시한 잠재성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주변에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가 지금 30평대가 11억 1천만 원 정도 하는데 만약에 GTX 개통이 확실시되고 뭔가 현실화된다면 더욱더 뭐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튼 서울 도심에서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3억대 이익공유형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초기 비용을 확실하게 줄여나갈 수 있는 기회라면 그럼 무조건 잡으셔야죠. 그죠? 그리고 여기 전월세는 한 6, 7억대 정도 되니까 뭐 전세보다 반값이잖아. 이익공유형이면. 이런 거는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도 분양의 드라이브를 확실하게 지금 걸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잘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딱 봐도 뭐 연신내역 도심 복합 이 주택도 주택이라 말하기 좀 그런 아니 롯데 월드타워 같아. 쌍둥이 빌딩. 그죠?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여기 당첨되면 얼마나 좋겠어. 맨 꼭대기지. 그죠? 여러분에게 그런 행운이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봉구 쌍문역 서측 여기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쌍문동이 조금 이 서울 지역에선 개발이 좀 이 진척도가 좀 느린 곳이다 라는 평가를 받는 곳인데 일단 여기 46층 랜드마크가 들어서게 됩니다. 1400세대. 그러니까 연신내역 300세대보다 거의 한 4배, 5배 정도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정도로 뭐 물량 자체가 굉장히 빵빵한데 뭐 구성도를 보더라도 굉장히 이 주변 이 모든 주거시설 아파트들을 압도할 수 있는 어떤 신축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여기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최고 층수 46층, 13개 동, 1400세대면 쌍문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 쌍문동이 신축 아파트가 그리 활발하지 못했어요, 분양이. 근데 여기가 딱 들어서게 되면 거의 쌍문동의 모든 이 집값 수위를 여기서 조정하는 어떤 바로메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게 되고요. 46층 1404세대. 여기도 제가 이익공용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나오네. 공공분양이 884세대, 이익공용이 281세대. 많아요. 그죠? 여기 이익공용 나오면 쌍문역을 기점으로 해서 생각한다면 2, 3억대 정도도 충분히 진입 가능한 가격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도 239세대. 이재명 정부가 확실하게 공급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지금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도심복합 사업의 분양 속도는 아마 2배, 3배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일단은 연신내 쪽은 금호건설이라는 건설사까지 딱 정해졌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공급이 이루어질 것 같고 다음 주에 또 좋은 소식들이 전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일단 쌍문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가 쌍문역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도심복합 사업의 가장 좋은 메리트는 도심 안에서의 이 교통 환경이 정말로 초역세권이라 말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요. 여기 창동에서 쌍문동에서 가장 이 도봉구지만 행정구역상 그래도 가까워요. 한 정거장이면 충분히 창동역 가니까
9억 1천만 원 정도 합니다. 창동 주공 19단지가 뭐 창동의 대장단지를 하는데 충분히 여기도 뭐 10억 정도의 매물로 나오고 있어서 쌍문동의 어떤 이 개발이 조금 늦춰졌던 부분들이 쌍문역 도심복합 사업으로 말미암아 조금 분기점을 맞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곳 있죠. 송파구. 이건 거의 뭐 절정이 될 것 같은데 성동구치소 부지 1240가구 들어서게 됩니다. 일단은 1단지가 241가구, 2단지 999가구가 공급이 되는데 장기 전세, 미리 내 집도 포함이 돼요. 505984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도 아마 좀 쪼개서 이익 공영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3억 5천대 정도로 충분히 진입 가능성도 있고 일단은 뭐 장기 전세 미리 내 집 같은 경우는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이번에 5구제곱이 4억대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치소 부지도 역시 미리 내 집도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나오지 않을까. 4억대에서 5억대 정도로 나오게 된다면 장기 전세 10년간 내가 성동구치소 부지 살면서 구치소 부지라니까 좀 이상하다. 송파 장이 무슨 뭐 징역 생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송파 장이 혁신구역, 송파 장이 혁신구역 주택 이렇게 불러야죠. 아무튼 여기서도 뭔가 좀 저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분명히 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지켜보시고요. 오금역, 계룡역, 뭐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있는 아주 가까운 어떤 위치에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뭐 다음 주에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금리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이 4.4야. 국채 부분을 보세요. 국채 금리 벌겋잖아. 이게 뭘 말해? 미국 국채가 지금 폭락하고 있다. 왜냐? 지금 이스라엘, 이란 지금 맞다이를 까고 있습니다. 서로 지금 거의 뭐 엄청난 공습의 공습, 대응이 이어져 가는 전쟁 상태인데 이거 이렇게 되다 보면 불안정성이 더 커져요. 미국 국채가 확실하게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주식시장에서 자본이 빠져나가. 그러면 어디로 간다? 금으로 갈 수밖에. 지금 금값 보세요. 지금 15만 원 지금 넘어서고 있잖아. 2.34%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미국 국채가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자본시장도 지금 약간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안전자산 금값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자극을 하고 있는데 온수당 3,5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뒀다라는 그런 어떤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서울 집값 이 불장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좀 왜곡될 부분도 많다. 지금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한국 부동산을 좀 하방 압력을 내리누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야 새 정부 들어서면서 자본시장 회복돼. 당연히 동조화되는 자산시장도 딸려 올라가는 건데 앞으로 관세 부분도 있죠. 지금 전쟁도 발발됐어요. 유가 부분도 지금 불안정해. 그죠? 지금 미국 국채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면 국채금리 올라가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금리 부분도 지금 뭐 맞득지 않게 계속적으로 지금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불장 계속적인 불장이 이어질 수 있겠냐. 그죠? 이게 조금 전조현상으로 일어나니까 금융당국에서 모든 은행들을 비상소집을 해서 농협 등 뭐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데 지금 범정부 대책도 곧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굉장한 어떤 혼조세로 갈 가능성이 없다. 근데 너무 부동산 가격 자체가 뭐 엄청나게 오를 거라는 그런 어떤 전망은 조금 왜곡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 변수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자극적이고 너무나 치명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잘 지켜보시면서 여러분 진입로를 잘 뚫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계획 지금 시중은행의 금리가 지금 굉장히 좀 불안정하죠. 오히려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시중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어. 예적금 금리는 내리고 이런 어떤 디커플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상당 부분 좀 이 고점에 몰려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집값 부분은 불장으로 갈 것인가 더 큰 불장으로 갈 것인가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변수가 워낙에 치명적이야. 그죠? 한국 집값을 자극할 만한 이 변수. 하방 압력으로 내리누를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또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시고 잘 지켜보시면서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움직여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